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상이라는 판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해줄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3D 협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아, 저 사람은 협상을 참 잘해. 타고난 걸 거야.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그저 남들이 못 보는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차원에서 판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해요. 협상이라고 하면 딱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밀고 당기는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1차원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게 바로 협상가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건데요. 뭐냐면 이 파일을 다 같이 키워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몫을 한 조각이라도 더 챙길 것이냐, 이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적 협상가들은 바로 이 딜레마에 덫에 빨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3D 협상은 바로 이 딜레마를 뛰어넘기 위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 표가 그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윈윈을 외치면서 파일을 키우려는 협력적인 태도, 오른쪽은 윈 루즈, 즉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경쟁적인 태도예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게 바로 핵심 과제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D 프레임워크를 한번 뜯어볼까요? 근데 좀 특이하죠? 1, 2, 3 순서가 아니라 3차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 바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땅부터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고수들은요,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이미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승패는 어쩌면 테이블 밖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죠. 그럼 판을 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 협상에 누가 들어와야 하고 빠져야 하는지, 그리고 뭘 가지고 이야기할 건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둘째, 순서를 계획해야 해요.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면 누구부터 만나서 이야기할지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어떤 규칙과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할 건지 미리 틀을 잡아두는 겁니다. 데이비드 렉스와 제임스 세베니우스가 한 이 말을 보세요. 판을 잘못 짜면 테이블 위에서의 전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공사가 끝났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청사진을 그릴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원, 거래를 디자인하는 단계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목표는 명확해요.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예 파이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영역이죠. 그럼 어떻게 파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세로축은 나의 가치, 가로축은 상대방의 가치예요. 우리의 목표는 둘 다 손해보지 않고 동시에 둘 다 이득을 보는 저 오른쪽 위, 즉 북동쪽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윈윈이죠. 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도브테일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맞물리기 정도가 되겠네요. 서로에게 중요도가 다른 것들을 교환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납기일은 좀 늦어져도 괜찮은데 상대방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납기일을 양보해주고 대신 나한테 더 중요한 가격 할인을 더 크게 받아내는 거죠. 나에겐 작은 비용으로 상대에겐 큰 가치를 주고 반대로 상대에겐 작은 비용으로 나에겐 큰 가치를 받아오는 기술. 이게 바로 도브테일링입니다. 결국 잘 디자인된 거래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북동쪽으로 향하고요. 둘째, 그 합의가 시간이 지나도 깨지지 않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계약서상의 조항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담긴 정신, 즉 서로 간의 신뢰까지 지켜내는 거래여야 한다는 거죠. 자, 튼튼한 기초공사 3차원도 끝냈고 멋진 청사진 2차원도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건물을 올릴 차례죠. 바로 우리가 흔히 협상하면 떠올리는 현장 작업의 단계 제1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1차원적인 테이블 위 전술이라는 건요,
3차원과 2차원이라는 튼튼한 기초와 청사진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잔기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차원 전술의 가장 기본 개념, 바로 조파, Zone of Possible Agreement, 즉 합의 가능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선 밑으로는 절대 안 돼 하는 마지노선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그 사이의 공간을 말해요. 거래는 오직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심리 전술이 바로 앵커링입니다. 말 그대로 단내리기죠. 맨 처음 가격을 제시해서 그 숫자를 협상 전체의 기준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요, 이 처음 던져진 닻이 최종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앵커링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무조건 내가 먼저 질러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누가 먼저 제안을 해야 유리할까요? 정답은 정보가 충분할 때만 먼저 제안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지노선, 시장 가격, 즉 조파에 대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이 들면 먼저 앵커를 내려서 판을 주도하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라면 섣불리 앵커를 내리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보여주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3차원, 2차원, 1차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어서 진짜 3D 협상가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협상가들은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3D 감사라는 걸 수행합니다. 지금 협상이 막힌 이유가 뭘까? 이게 단순한 전술 1차원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래 조건 2차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이 협상에 참여한 사람이나 논의 순서, 즉 판 자체 3차원이 잘못 짜인 건 아닐까? 이렇게 모든 차원을 넘나들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데이비드 렉스와 제임스 세베니어스의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문제와 그 해결책은 테이블 위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네,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와닿으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음 협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협상의 성공을 위해 당신은 어떤 차원부터 단단하게 구축하시겠습니까? 테이블 위의 전술을 연마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보다 먼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시겠어요? 혹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전체 판을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협상가를 넘어 3D 협상가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